이제 사업 설명회의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저희 설명회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DA, Dream Achievers의 스테디움 오너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개를 통해서 K 스테디움의 의미와 전망을 말씀해 주신 우리 DA 애써님이 오늘 와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오늘 오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DA의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꼭 하셔서 저희와 같이 아주 멋진 K 스테디움과의 미래를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KOK 플레이를 여태까지 열심히 이해를 했었는데요. 꼭 뭔가를 한 가지를 이해를 하면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것 같이 저희가 KOK 플레이를 이해를 했더니 K 스테디움이라는 멋진 어플이 나와가지고 또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죠.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의 운영 사업 설명과 취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커뮤니티 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커플 아니면 마플, 네, 풀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 풀은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어로는 커뮤니티 폴이라는 곳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분 아니면 한 그룹 아니면 한 리더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SO라고 하는데요. 그 SO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SO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후로는 그 SO를 선택을 할 수 있는 choice,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는 취지에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아는 이 어플, 핸드폰에서 자주 보셨죠? 이 KOK 어플 많이 왔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처음에 나왔던 KOK 어플과 지금의 어플을 비교를 하면요, 정말로 천지 차이인데요. 정말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와 오랫동안 KOK 플레이를 사용하셨던 많은 유저분들은 KOK의 역사를 꼭 보셨을 거예요. 근데 KOK를 저희가 설명을 하자면 사실상 KOK는 컨텐츠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를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컨텐츠가 보여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 플랫폼을 위해서 많은 유저들을 확산을 하고 있었는데 재미난 게 한 개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좀 작은 글씨지만 PO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Proof of Stake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암호화폐에서 흔히 보는,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자 기회였습니다. 이 PO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KOK 플레이와 다 같이 해서 저희가 이런 투자적인 면을 KOK 플레이에서 찾았습니다. 컨텐츠 플랫폼이었던 KOK 플레이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또 동시에 POS를 통해서 투자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었죠.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미디움과 같이 하면서 아까 최영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아까 Dr. Thomas Frey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 박사님의 취지는 같습니다. 블록체인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적인 그 이코노미가 이 POS 방식으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미디움의 기술 덕분에 이것이 같이 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회사가 느낀 것이죠. 근데 거기서 만들어낸 이 투자적인 부분을 KOK 플레이에서 떼내서 정말로 투자로만, 인베스트먼트로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K 스테디움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플이 생긴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KOK 플레이 어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K 스테디움 어플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없으시면 오늘이라도 꼭 설치라도 하십시오. 아주 좋은 투자 기회를 빼내서 이제는 더 이상 POS가 아닌 K 스테디움에는 DPOI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시면 메인이 커뮤니티 풀입니다. 여기서 기여를 해서 이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금 그 미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K 스테디움 어플을 지금이라도 깔으시고 설치를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화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자기의 지갑이 있고 그 암호화폐를 가질 수 있는 지갑과 현재까지 지금 커뮤니티 풀에 얼마만큼 많은 KOK 양이 기여되어 있는지도 보실 수 있으며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노드, SO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커뮤니티 풀에서 이제 K-스테디움이라는 어플의 커뮤니티 풀이 생겼는데 여기서 투자를 하는 부분을, 리워드를, 보상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요. 받을 때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KOK Play, K 파운데이션은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Fair, Share, and Enable. 그 뜻은 공정하게 나눔을 줄 수 있는 그 경제성이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데요. 그러면 공정하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사실 SO, 스테디움 오너의 역할입니다. 스테디움 오너의 역할을 보시면요. 전체 노드 관리, 그리고 새 블록 생성을 해야 되고요. 24시간 동안 노드 모니터링과 위임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버넌스 대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네트워크 관련 정책 정보 제공, 마케팅, 다 같이 말을 하자면 그 SO는 그 그룹에 있는 모든 위임을 하고 투자를 하신 모든 분들의 대표 역할이자 리더 역할이자 그 SO, 그 그룹의 성장을 위해서 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SO가 스테디움 오너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K-스테디움이고 그 스테디움 안에 있는 스테디움들의 오너다라는 말로 SO라는 말을 저희 K-스테디움 어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스테디움 오너라는 말과 Node Operator, Block Producer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저희 어플에서는 SO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K-스테디움 어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이라고 말이 재미있게 되어 있네요. 이 SO들이 있는데 랭킹도 있고 보팅 파워라는 것도 있고 리워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를 헷갈리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SO의 역할입니다. 그 SO의 역할은 방금 제가 말씀해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SO를 1등, 2등, 3등 누구를 나의 SO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몇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투자 회원으로서 모집을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지, 투자 유치 능력이 있는 SO인지, 커뮤니티 제안, 의견 수렴, 소통 창구와 비용 지원이 가능한 SO인지, 마케팅 활동을 하는 SO인지, 자체 채널이 있는 SO인지, 어떻게 운영을 할 수는 있는 SO인지, 커뮤니티 이익을 위해서 책임감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SO가 맞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여러분은 현명한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DA 그룹, DASO에서 준비한 이 자리에서 그런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현명한 SO를 만나볼 수 있도록 SO 한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그 SO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분을 저희가 비행기로 모셨습니다. 밴쿠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저희 DA 그룹의 박준규, 제임스 파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밴쿠버에서 비행기로 날라온 박준규라고 합니다. 좀 의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그 SO 소개하는데 굳이 밴쿠버에서 이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소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밴쿠버에서 이렇게 토론토 오니까요, 우리 그 한국에서 치면은 그 부산 촌놈이 그 서울 나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는 별로 이렇게 긴장도 안 했는데 이렇게 토론토에 이렇게 서울분 만나 뵈니까 굉장히 좀 떨립니다. 그래서 좀 눈을 좀 저에게 좀 부드러운 눈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투자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누구 사람 따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실제 투자를 했을 때 정말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투자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기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노드를 소위 말해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과연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리더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14일 날이네요. 지난 화요일 정도 됩니다. 우리 송경민 사장님께서 밴쿠버에 이렇게 세미나 하러 오셨어요. 제가 공항에 이렇게 픽업을 갔는데, 뭐 그냥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한테 있고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갑자기 18일 날 토론토에서 무슨 DA 노드 그 SO 운영 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에 그 SO 소개하는 그 순서가 있대네요. 그러면서 그거를 좀 당신이 와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왜요? 뭐 그래서 이제 사실 제 마음속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거절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저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요 거절을 못 합니다. 이게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바로 그냥 고개 숙이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계속 행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이제 머릿속에는 계속 복잡하게 뭘 준비하지 했더니 방금 말씀처럼 SO를 소개하라요. SO. 그렇다면 SO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 SO의 역할이 뭔데 그걸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방금도 이렇게 잠깐 우리 서한준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K-스타디움 커뮤니티 풀에서 이 SO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려면 일종 기업의 오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업의 오너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기업의 오너니까 어디선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업 오너죠. 회사를 운영하는데 약간 경쟁이 어려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추진력도 갖춰야 돼요. 그것만 있어야 됩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 그 멤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또 친화력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영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단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DA 노드의 SO, 우리 송경민 사장님을 제가 소개할 때 그것만 보세요. 이분이 오너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그것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경민 사장님과 저는 이런 KOK와 상관없이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인연을 가지고 우리 송경민 사장님이 과연 SO로서의 그런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지, 과연 이 거대한 이 그룹을 이끌어갈 그런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좀 사진이 멋있는가요? 네. 그러려면 첫째 이제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소개하는데 저 소개하는 놈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아려면은 결국은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지금 이게 혹시 뭐 아시는 분도 계실나 모르는데 이건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라남도 구청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한 20년간 전라남도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그 광주광역시에 있는 지금은 이제 민주화 유적지가 됐죠. 그 5.18 그 유적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게 이제 이전을 했어요.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신도청 청사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한옥 청사거든요. 제가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청사를 준공하고 그리고 저는 아름다운 밴쿠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그런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이에 제가 송경미 사장님하고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게 제가 근무했던 기간 중에 한 2002년에서 2006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이 구도청에서 신도청 이게 같이 물려 있습니다. 이때 5년간. 그래서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송경미 사장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송경미 사장님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4년까지가 있었고요. 여기 지금 제가 2011년까지 있었던. 그래서 그 특별한 2년에서 보시면은 우리 송경미 사장님 여가 지금 여가 신도청인데요. 강주의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이 앞에 지하상가가 있어요. 지하상가에서 송경미 사장님께서 여행사를 하십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그 당시에 전라남 도청 자리는 강주광역시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 가게 오피스 렌트비가 굉장히 비싼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지역에 여행사를 오픈하셔요. 그 말 뭐냐면 그 지역에 관공서, 그다음에 기업, 무슨 보험회사, 아니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사, 수많은 기관들이 이 도청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어부 중에 성공한 어부는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죠. 고기 없는 데 그물을 던져본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들지만 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이건 그 오너의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못 하거든요. 요즘 식당 하나를 차려도 그냥 좀 렌트비 싸고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하지만 정말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송경미 사장님이 SO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경미 사장님은 제가 판단하건대 이 경영,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투자 유치, 여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송경미 이사장님이 발자취를 보시면요. 원래 송경미 사장님은 처음 시작부터 비즈니스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호텔을 경영함으로써 이 세상에 비즈니스 우먼으로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그러다가 여행사를 오픈하시오. 아까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조금씩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를 다니면서 또 그 해외 현지에 또 인적 네트워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그래서 꾸준히 사업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그 당시에 우리 전라남도는 잘 아시지만 전라남도가 그 한국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 그래서 이 도지사들이 이렇게 선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그거 하는 거예요.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도지사님은 어떤 걸 했냐면 두 가지 스텝을 하셨어요. 하나는 관광 전람을 최대한 해외에 홍보를 해서 많은 해외의 관광객들이 전라남도에 와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한 축은 투자 유치. 국내든 해외든 기업을 전라남도로 유치시켜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근데 그런 이게 도에서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술이 없었어요. 그런 목표는 우리가 전략은 목표라 하고 전술은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인 거잖아요. 전략은 됐어요. 그렇게 하면 돼. 어떻게? 전술이 없는 거예요. 해외에 무슨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 송경민 사장님이 인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답을 주게 됩니다. 아, 전라남도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서포트할 수 있다. 뭘로? 내가 그동안 해온 여행사 경험과 만들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천일염 세계화. 뭐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그 전라남도 신안에 나오는 그 소금. 그게 천일염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프랑스에 있는 소금을 세계적으로 알아줬거든요. 하지만 사실 가치는 우리 한국이 만든 천일염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 안의 리그잖아요. 그것을 이 천일염을 세계화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전라남도를 도와가지고. 또 F1 유치. F1은 뭐냐면 자동차 경주예요. 전 세계에 그 자동차 경주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전라남도로 유치하는데 또 역할을 하셔요. 또 여수 엑스포. 혹시 뭐 여수 엑스포 다녀오신 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는데도 역할을 하는 거죠. 뭘로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전라남도 관광 홍보 또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그 정도까지 성취해냅니다. 심지어는 아까 제가 사진 잠깐 보였지만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전라남도 무안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니까 항공사 이전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데도 이 사업장들도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도시니까 가게가 없어요. 할 데가. 그런데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여행사 이름이 지구촌 여행 문화원인가 그래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그 여행사 이름에 지구촌 여행 문화원이래. 문화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다 그잖아요. 뭐 고려 여행사, 뭐 세방 여행사 하잖아요. 여행 문화원이래요. 철학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전라남도에서 어떤 혜택을 주냐면 이 도청 청사 안에다가 사무실을 임대해줘요. 저는 제가 다른 시도 이렇게 사실 조사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어디 청사 안에가 개인 사업체가 거기서 임대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만큼 전라남도의 발전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엄청난 네트워크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인적 네트워크 이게 굉장히 큰 거죠. 해외 인적 네트워크 안에 그리고 아까 정치인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또 지역에 있는 경제인들 그런 엄청난 인프라가 이게 굉장한 이런 인적 인프라는 굉장히 자산이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소멸되지 않는 언제든지 내가 꺼냈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하셨을 거예요. 전 세계 최초 해외 출석. 이건 단순히 그냥 단순하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여기에 바로 그 아까 이 리더가 갖출 수 있는 그런 책임감과 추진력과 그죠? 그런 위기 관리 능력과 이런 친화력이 있어야만이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 송경민 사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이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축적된 노하우가 결국은 오늘날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분이 이 K-스타디움 안에 커뮤니티 풀에 이렇게 한 축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건 실제적으로 사실 저는 관광 부서나 아니면 투자유치 부서에 직접 근무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송 사장님하고 직접 제가 체험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같은 도청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사장님하고 직접 제가 같이 핸들링 돼가지고 체험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더, 저희가 어느 때 그 중앙부처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은, 중앙부처, 그 다음에 시도 공무원, 그 다음에 국립대 교수들로 해가지고, 정말 선진지, 시찰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진지는 어디였냐면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간다는 북유럽입니다.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가 가장 잘 사는 지역이고, 그래서 다 사람도 여행을 마지막에 가요. 너무 멀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원래 그게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한 건데, 그때 중앙부처 공무원이 제 학교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하라고 일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만 세워가지고 이제 세부 계획 세워서 예산은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잘 모르잖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무조건 누가 뭐 하라고 하면 네 한다고.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해서 저도 이제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송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인데 계획을 있는데 내가 언제 덴마크를 가본 적도 없고 뭐 노르웨이를 가본 적도 없고 스웨덴, 핀란드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거 가면은 방문 기간도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방문을 하려면은 공무원들은 일개부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공문을 보내면 함흥차사입니다. 언제 답이 올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 관심사항이 아니니까 우리만 급한 거지. 성사님 연락하니까 바로 며칠 만에 딱 스케줄이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 사람들이 모여서 갑니다. 근데 첫 번째 코스가 코펜하겐이에요. 덴마크. 가보셨나요? 예, 암델센, 동아, 이런 데 있는. 그걸 가는데 직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파리 드골 공항에 내려왔는데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환승을 못한 거예요.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 촌 사람들이 와가니까 뭐 난리가 아니죠. 뭐 갈 데도 없고 완전히 국제 미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눈이 저를 쳐다봅니다. 뭐 제가 무슨 재주 있습니까? 자기들은 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한국이 그당 도대체 몇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화한 거야. 이게 봤더니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3번도 안 올려요. 바로 전화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제 미아가 된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우리는 파리 시내에 있는 호텔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그런다는 듯이 컵라면을 끓이고 한국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소주를 가지고 파리 그 배경을 보면서 우리 소주를 마시죠. 그리고 다음 비행기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또 반나절 또 프랑스 파리 또 구경을 합니다. 뭐 개선문 쳐다보고 에펠탑, 그 다음에 또 세느강을 지나면서 또 루비똥 본사를 또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일정을 소화했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제가 아주 엄청난 일을 한 것이 된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단 한 푼도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뭐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딱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저는 어떤 데냐면은 지구촌 여행문화원의 비상임 홍보이사가 된 거예요. 월급도 안 줘. 근데 그냥 그 있으면은 시군에도 전화해서 무슨 이번에 해외 연수 가? 여기 해. 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이잖아요. 이분은 그때 우리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호텔값 해가지고 뭐 쭉쭉 해가지고 1인당 한 50만 원 더 내야 됩니다. 했다가 우리 줘야죠. 돌아가니까. 하지만 소탐 대신. 그러니까 원래 100이라는 이익이 났다면 그것 때문에 덜 났겠죠.
하지만 그것을 감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1,000만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 여행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뇌물 써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오늘날까지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분이 K-스타디움의 커뮤니티 풀의 DA의 SO 오너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과연 이 DA 노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보시면 이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엔가 투자를 한다 하면 그 투자된 그곳에 그것을 리더가 계속 나에게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본인의 열정을 다한다라고 하면 우리 당연히 거기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여기도 북미 땅이잖아요.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말로만 나 그냥 투자 유치할 거야. 어느 노드가 나 원래 SO 역할에 있어요. 계속 그 노드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SO는 투자 유치도 그 역할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는 거 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냐는 거죠.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죄송합니다. 방금 그 여행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이 강주 전남 지역, 호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런 인적 네트워크, 거기에 이미 경영 능력이 검증됐다는 거예요. 이 여행사 경영이나 이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 아까 저의 어떤 그 에피소드처럼 뭔가 딱 자기한테 어떤 미션이 됐을 때 그것을 그대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거죠. 그 미세한 차이인 거거든요. 그 미세한 차이로 그 보수적인 그런 그 관공서의 정말 그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나 그런 홍보 프로그램, 이 청사, 여기 사무실까지, 이건 쉽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외부 눈이 무수하라도 못해요. 그런 것을. 쉽게. 왜? 세상 그렇게 안 보니까. 본질과 다르게. 그죠? 이것도 다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뭐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 출신이 참모잖아요. 공무원은 참모거든요. 오너가 아니에요. 그냥 오너 옆에서 잘 서포트 해주는. 참모는 참모의 삶을 살면 돼요. 자꾸 참모가 오너가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스트레스 받고 그냥 머리 빠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참모는 참모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역할을 잘하는 거. 그래서 그 결과치로 뭐냐? 이런 것들을 왜 하냐는 거지. 결국은 여기에 참여하는 멤버들에게 수익으로 극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의 호주머니 더 크게 하는데 내 온 열정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DA 커뮤니티, 그 개인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저는 생각 안 하셔도 좋겠어요. 제 시간에는 정말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 사람이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그것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 이후에 우리 송 사장님과 관계성에서 만들어진 또 경험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정말 내 자산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저는 오직 그거 하나를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의 지금 순위보다는 앞으로 정말 내가 어떤 노드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커뮤니티들이 훨씬 더 친화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절차를 통해서 토론하고 의견 내고 그래서 모아져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투표하고 그런 절차잖아요. 통해서 커지는. 저는 그런 SO, 저는 그 SO. 지금 보시면은 지금 15개 정도 노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DA 노드처럼 아직 버전이 지금 오픈 버전이 아니잖아요. 베타 버전이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만 인플레이션 토큰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본인의 역할과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노드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디를 가서라도 그러니 제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많은. 제가 뭔가 역할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체험했던 거를 최대한 여러분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 북미 땅에 정말 DA라고 하는 깃발이 여기 아까 어느 분이 이름을 지으셨다 하더라고요. 즉 꿈을 이루겠다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꿈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이 K 스타디움 안에서 또 다른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함께 하는데 선봉에 서서 정말 본인의 마지막을 던지겠다라고 결단하고 오신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경미입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모시고 온 비행값을 톡톡히 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변경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우시고 또 의문도 많으실 겁니다. 정말 KOK에 대해서 강한 신념, 확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게 뭔가? 그러면 우리의 목표점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정말 바쁘신 시간 내에 이 자리를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큰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세요. KOK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저희뿐만 아니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오늘 비트코인 2만 선을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1000불 선이 무너졌어요. 같이 또 저희들도 동반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타디움 같은 우리 그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야 재단에서 좀 가격을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하지 않아? 우리 지금 이게 7불, 웹에서 7불인데 이 그림 속의 이 가격 말고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거래소에서 좀 방어를 해주든지 아니면 앱 가격을 좀 내려주든지 하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사실 또 모두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나 사태 아시죠? 누나에서 자기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방어를 한다고 비트코인을 내다 팔았어요. 첫 번째는 방어가 잘 됐죠. 두 번째 방어가 안 돼서 결국은 지금 누나가 휴지 조각이 됐어요. 우리 KOK가 만약에 똑같이 누나처럼 가지고 있는 재단의 재산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방어를 했다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재단은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설사 KOK가 10센트가 되더라도 가지고만 있으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 KOK는 언젠가는 기다리기만 하면은 다시 회사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올라갈 것이다 하는 믿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가 정책적으로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2만 불 떨어지고 또 얼마나 더 추락할지 모르겠어요. 이더리움 얼마나 추락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같이 기다리죠.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능동적이지 않죠. 수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같이 기다리는 건 같아요. 지금 우리 아까워서 KOK 내다 못 팔아요. 기다리는 건 같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매일매일 보상이라는 걸 받아요. KOK를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도 그 기다림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 계산해서 보면은 여기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적어도 10개월 정도는 우리가 원래 투자했던 KOK를 10개월 정도면 다시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 10개월을 모두가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모두가 다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암호화폐만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 집값도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어요. 다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다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 KOK, K스타디움에 투자한 분들은 좀 더 마음 놓고 좀 더 안심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K스타디움의 의미와 전망. 사실 우리가 지금 메인넷 이전의 KOK와 메인넷 이후의 KOK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해요. 송거영 대표님 작년 9월 때부터 계속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메인넷 이전과 메인넷 이후가 다르다. 메인넷 이전에는 그야말로 참여한 사람들한테 같이 참여한 거에 대한 이익을 같이 나누는 POP 방식으로서 우리가 참여한 거에 대해서 증명받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레벨로 표시를 해서 퍼스트 레벨, 세컨드 레벨 하면서 레벨로 해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이걸 풀어나갔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최윤규 박사님이 설명했죠. 2024년 그러니까 메인넷 이전에 우리는 5천만 명이 유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5천만 명 됐나요? 아니요. 많은 나라들이 참여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유저는 100만이에요. 그 100만 명의 유저가 지금 우리의 실체 모습이죠. 메인넷 이전의 KOK, POP 방식으로 유저를 확산했는데 그 유저 확산이 지금 180여 개국에 100만 정도 지금 위치해요. 저희들 현재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툴이 있었죠. 스테이킹, H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보상을 받는 그런 툴이 바로 KOK 플레이,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마이닝 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인넷이 되면서 전혀 다른 필요에 의해서 무료 레퍼럴, 무료 회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무료 회원을 모집하는 거는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저는 우버 드라이버였어요. 우버 드라이버가 무료 회원 레퍼럴 해서 6년 만에 그 누구도 알아보지도 않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던 우버가 6년 만에 시총 10위 안에 드는 큰 기업이 됐어요. 저는 이 제도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요, 정말 환호를 했어요. 우리 이제 정말 시총 10위 안에 드는 기업 정말 금방 되겠구나. 이 제도 강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림 한 장을 돈을 받고 팔아요. 30불에 팔아요. 제가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너 돈 받지 마. 등록만 시켜.
그 사람을 주면서 링크를 걸어서 등록시켜. 돈을 안 줘도 된다. 내 그림 이때까지 30불 받았는데 너 돈 안 줘도 돼. 그런데 등록해줘. KOK 등록해줘. 그러면 너한테도 이 KOK 내에서 게임이나 아니면은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어. 그리고 또 너도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어. 한다고 쳐보세요. 이제까지 그림을 30불을 주고 샀던 아이들이 무료로 그림을 사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료로 얻은 거기에서 이 등록만 해주면 된대요. 어디? KOK에 등록만 해주면 된대요. 정말 그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옛날에는 KOK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 스팸, 폰지 사기 뭐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네트워크 방식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죠. 영업이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메인 시스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KSB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를테면은 그런 전의 방법 또 유튜버들 우리 초등학생들이 제일 꿈꾸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유튜버예요. 미래에 장래 제일 하고 싶은 게 유튜버예요. 유튜버가 되는 게 제일 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하면서 좋아요, 구독해주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링크 걸어진 그 링크로 여기에 등록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광고비를 띄어서 주는 그 소득보다 어쩌면은요 하루에 100명도 들어올 수 있어요. 하루에 10,000명도 들어올 수 있어요. 100명 들어오면은 얼마인가요? 1,000불이에요? 아니, 만불이죠? 10,000명 들어오면 얼마인가요? 10만 불이에요. 이제는 그 유튜버들이 꿈꾸는 이 유튜브에서 주는 수익 그거보다도 우리 KOK를 등록시키면서 하는 그 수입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KOK 안에 있는 게임을 가지고 게임하는 유튜버들 많이 있어요. 게임을 선전하는 유튜버들. 그거를 우리 KOK 안에 있는 게임을 가지고 해요. 이 게임 접속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여기 등록만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 게임들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유튜버들이 생길 거고 정말 이 방법이 이 무료 레퍼럴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유저들을 양산해낼지는 정말 뭐 불을 보듯 확연한 것들이에요. 우버는요 적어도 20회 운전을 해야지 350불이라는 거금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등록만 하면은 100불을 준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의미하는 것들은 너무나 커요. 실질적으로 유저가 그렇게 늘어났을 때 저희한테 오는 가스비 수익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이 그 가스비 수익 때문에 1년에 몇 조씩 벌어들여요. 이더리움은 속도가 1초에 20회밖에는 처리할 수 없는 속도예요. 그리고 이미 그거를 뛰어넘는 좋은 이 암호화폐들이 많이 생겼죠. 메인넷들이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가스비 수익이 몇 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른 전 세계 공인 인증된 속도로 15,000 속도를 가지고 게임들을 개발하고 그 게임 안에서 유저들이 양산이 되고 그 유저들이 또 무료 레퍼럴로 또 자기들이 수익이 생기고 유저들이 늘어나면 그 안에 게임 그 다음에 이 D앱들 여러 가지 쇼핑몰들 활성화가 될 거고요. 이런 이 앞으로 메인넷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유저들이 많아지면은 무슨 말이냐면 KOK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유저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KOK 플레이 안에서 기축 통화인 KOK가 많이 소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쓰임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커뮤니티 풀이라는 건 뭔가요?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는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인베스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유동량은 또 많이 잠겨 있다는 의미예요. 유저가 늘어나고 유동량, 잠겨 있는 KOK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시장 논리 있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연동되어 있는 K스타디움과 KOK 플레이는 하나의 몸이에요. 그 하나의 몸은 K스타디움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KOK 플레이는요, 유저 확산을 위해서 진정한 컨텐츠 플랫폼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저가 늘어남으로써 K스타디움에서 받는
우리 KOK 수량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소 가치, KOK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유저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그 맥이 같아지거든요. 그 맥의 핵심이 무료 레퍼럴 제도예요. 그 무료 레퍼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KOK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게 이 무료 레퍼럴 제도예요. 그러면 무료 레퍼럴 제도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그것만 따져보시면 돼요. 무료 레퍼럴 제도를 수행하고 그 많은 컨텐츠들을 받아내서 또 다르게 이거를 점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능력이 있는 건가? 이제까지 저희들 많은 학습을 했었죠. 그런 재단이 능력이 되나요? 우리 K스타디움, K파운데이션 재단은 어떤가요? 그런 능력이 되는 재단인가요? 저는 재단이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가격이죠. 가격은 그렇게 능력 있는 K파운데이션 재단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모두한테 혜택을 주게 웹 가격을 내려준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네트워크 시스템. 사실 이 KOK에서 제일 보상이 많이 나간 거는요. 5성, 6성, 7성, 8성 이 고직급, 고레벨 이 프론티어들 때문에 60% 정도 이상이 그 고레벨 프론티어들한테 나갔다고 해요. 그 원흉이죠, 저도. 그렇게 많이 저도 받았었지만요. 뭐 제가 일한 거에 대해서 1000만 배는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이 토론토에서 제가 전산을 정착화시켜서 K스타디움 이 KOK 플레이를 자리 잡게 한데 공로가 상당히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전산하고 그다음에 직접 이 사람들 만나서 리크루팅하고 그런 재반적인 자격도 있었지만요. 그보다도 더 먼저 K스타디움을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공이 참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K스타디움, KOK는요, 정말 대단한 회사였어요. 제가 처음 느꼈을 때. 왜냐면, 여러 이 코인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른 코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차별점이 저희 재단은 한국 내에서 다른 호주나 유럽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내에서 저명한 인사들이 절대로 자기가 이거를 가지고 잘못돼서는 안 되는, 그렇다면 자기 인생들도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K스타디움, KOK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점을 파악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KOK의 혜택을 많이 보신 게 제가 제일 인생에 있어서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KOK 플레이와 K스타디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K스타디움, KOK 플레이에서 두 가지 기능을 했었다고 아까 서한준 씨가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나눠놨어요. 그러면요, 한 회사예요. 한 회사.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KOK 플레이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는 한 번 투자되면은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들 때문에 K스타디움에 투자하시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회사. K스타디움에서 돈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면 KOK 플레이는 안전한가요? 안전하다고 생각되세요? KOK 플레이가? KOK 플레이가 안전하지 않고 어렵다면은 거래소 내의 KOK 토큰의 가격은 안전할까요?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걸 전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다 하나로 묶여 있다고 전제했었을 때 우리가 KOK가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우리가 VIP 10만 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10만 불 이번에 이 프로모션에서 50%를 더 준다고 그랬어요. 15만 불이에요.
그거를 나누기 7달러로 해가지고 개수가 나오죠. 2만 1000개 정도가 이 15만 불 정도 나누면은 2만 1000개 정도를 K스타듐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요즘에 수익률이 배로 늘어서 한 9% 정도 됩니다. 올. 그러면은 매 5월 1928개 정도의 KOK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마이닝 풀에 10만 불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약 올 4% 정도의 지금 현재 올 4% 정도의 보상이 마이닝 풀에는 나 있어요. 이 스테이킹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회사에서 약 4% 정도의 이 보상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미화로 보면은 여기는 US 달러의 개념이니까요. 미화로 보면 한 4,000불 정도 됩니다. 나누기 앱 가격으로 7불이에요. 했을 때 약 571개 정도의 올해 KOK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얼른 봐도 한 3배 정도가 더 많죠. 양으로 봤을 때. 저희는요, 지금 머릿속에 어떤 계산을 하고 계시냐면은 마이닝 풀에 앱 7불에 가 있는 US 달러 개념으로 봐서 KOK, 이 K스타일로 가면은 그 생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 거래소에 받는 것은 그 돈이 아니잖아요. 그림 속에 가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갔을 때 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개수, 정확한 개수로 하면은요, 개수 베이스로 하면은요, 거래소와 연동돼요. 이제는 이때까지 우리가 아까워서 못 판다는 이야기. 지금 우리가 받는 게 여기서는 KU 7불 개념으로 얼만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거래소에 가서 1불로 팔아 이거를. 너무 아깝잖아.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개념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는. 개수를 받는 자라. 내가 1900개 받는다. 그러면 1불이다. 1900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KOK 가격이 거래소에서 2불이 됐어요. 이 가격은 얼마가 되나요? 1900개가 얼마가 되나요? 1900불이 3800불이 되죠. 실제 내가 받는 내 수입이 K스타듐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해요. 실제 수입이 계산이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K스타듐에서는 내 실제 수입이 예상이 돼요. 거래소와 매일 받는 것과 연관지어서 내가 한 달에 얼마 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것이 뭐로 정해지나요? 거래소 가격하고 정해지죠. 거래소 가격하고 정해지는데 거래소 가격이 오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유저. 그 유저를 늘릴 수 있는 최고의 정책. 무료 회원 레퍼럴이 지금 시행이 되잖아요. 시행이 된다고 예고했잖아요. 다른 코인들하고 우리는 조금 생태계가 달라요. 그렇죠? 다른 코인들은 생태계를 먼저 형성을 시켜놓지 않고 만들어놨어요. 저희는 어떤가요? 이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상장을 시켜서 지금 가격들이 유지가 되고 있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다른 것이 다 떨어지더라도 우리 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KOK의 장점이에요. 유저를 많이 늘려놓으면은 아무리 다른 코인들이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무료 레퍼럴이고 그 무료 레퍼럴이 시행이 6월 중순에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효과는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무료 레퍼럴이 가져다주는 그 효과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커뮤니티 풀에서는 우리가 거기다 넣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서는 벤처 캐피탈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KOK 우리가 넣었던 투자했던 KOK를 가지고 은행에 저당 잡아서 기생충 같은 영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스타트업 우리 웹에 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컨텐츠로 들어올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게임이라든지 그런 데 투자할 거예요. 그렇게 투자해서 투자한 수익이 또 우리한테 보상으로 풀어지죠. 가스비, 그 다음에
컨텐츠에서 일어나는 수익들 그런 것들이 보상으로 풀어지고요. 또 이 KSB는요, 저희들이 어떤 우리 KOK 이 메인넷을 가지고 어떤 게임을 만들었어요. KOK 앱을 가지고 우리 거를 가지고 메인넷을 가지고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KOK 플레이 유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 메인넷으로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도 결국 우리 유저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으로 KSB가 생성이 되고 그 KSB가 바로 우리 K스타디움의 수익의 근원인 거예요. 또 우리 웹에 보면은 P라고 적혀진 데 있죠. P. 그거는 페이먼트 기능이에요. 나인컴퍼니가 페이먼트 우리 키오스크라 그래서 한국에서 30만 개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와 우리가 지분이 있죠. 준비가 돼 있어요. 결제를 할 수 있는 KOK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 준비, 그 KOK 결제하는 그것도 바로 트랜잭션이에요. 거기에서 수익률이 생긴 것도 저희 K스타디움에서 나눠져요. 그런데 그러면 야 만약에 어디 투자를 했고 KSB가 안 나와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으면 그러면 어떨 건데 우리 지금 다 여기다 투자하고 돌려받을 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어떡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재단에서 50억 개에 대한 곱하기 2% 매년 1억 개를 우리 커뮤니티 풀의 보상 재원으로 만들어놨어요. 1억 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KSB나 앞으로 이루어질 이 KOK 재단 안에 그 많은 비전의 혜택으로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커뮤니티 풀에 투자해서 받는 9%에서 10% 정도 되는 것들은 전부 이 커뮤니티 풀의 용도로 재단에서 2% 인플레이션 수량으로 받은 그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 투자가 되더라도 혹시 KSB가 안 나와도 이것만큼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그 수익률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KOK 스타디움에서 받는 그 9%가. 지금 커뮤니티 중심은요, K스타디움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리 커뮤니티, 우리 노드에 참여하는 여기 모든 분들이 커뮤니티잖아요. 우리가 협업해서 같이 상생하고 도와서 그래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이라는 거예요. 우리 K 파운데이션은 두 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KOK 플레이. 그 안에서는 게임, 그 다음에 디파이, 그 다음에 DF 그런 것들. 그래서 기존에 유저 베이스로 한 그 KOK 플레이가 있고 다른 하나로는 이 K스타디움, 투자의 목적으로 한 K스타디움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상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 디포스라 그래서 이전에 이런 다오 개념으로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었어요. 에이다라든지 그 다음에 카르라거나 그런 것도 하고 있었죠. 그건 디포스. 스테이킹을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H라는 말, 스테이킹이라는 말은 뭔가요? 공금 회수라는 기능,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스테이킹, 예금, H라는 것은 그게 있잖아요. 인베스트라는 것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 다른 디포스에 된 다오들은요 수익률이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넣어놓고 그냥 수동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런데 이 인베스트는 기능이 달라요. 저희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고 나서 저희 어떤 수익률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적으로 제한도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이런 거를 이 투자금으로 한번 해보자. 제한할 수 있어요. 물론 엉뚱한 제한을 하면요 페널티도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제한을 하고 같이 만들어라는 것들이에요. 우리 D4I는 달라요. 기존의 디포스 다른 암호화폐에서 하고 있는 다오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했어요. 투자 개념으로.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기존에 180국에 100만이라고 하는 이미 생태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이전에 이 다른 다오와 우리 좀 달라. 이거 잘못됐어. 잘못된 게 아니라 저희는 다른 게 출발한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최초로 했어요. 인베스트하고
그 대신에 그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상생해서 더 업시키면 더 많이 나눠주겠다. 그 개념이에요. 그 업시키는 방법들이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투자도 같이 하는 거. 북미 안에서 사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북미 안에서요, 제3화가 북미가 거의 제3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북미가 2만 7천 명여 명 돼요, 제3화가. 그런데 스테이킹 된 자금이요, 2억 4,580만 달러 정도 돼요. 1인당 나눠봤더니 9,100불 정도가 1인당. 여기에서 뭐 하나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300불, 100불 하신 분들도 계신데, 평균 잡아서 1인당 9,100불 정도 돼요. 한국 내에서 저희 같은 그룹이 없어요. 이 K스타듐의 이 로드의 성공은요, 투자금을 얼마나 많이 유치할 수 있느냐예요. 저희 북미만 똘똘 뭉쳐도요, 정말 크게 저희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더더욱이 박준규 사장님 말씀하셨지만요, 저는 특별하게 한국 내에 인정 네트워크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이 염두에 두고 있는, 여기는 뭐 유튜브 제작을 하니까 끝나고 나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건데요. 이제 유튜브니까 비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서한준 우리 프론트님 너무나 능력 있는 우리 프론트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10분씩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K-스테디움에 대한 이해와 SO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정말로 같이 할 수 있는 SO가 그 누구인지, 그리고 그 K-스테디움의 전망을 저희가 여태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조금만 이제 좀 스트레칭 해주시고 저희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여태까지 조르셨어도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클로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여태까지 배우는 거는 사실 오늘 처음 들어본 풀이에요. 커뮤니티 풀. 오늘 처음 만들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핸드폰에다가 K-스테디움을 까셨고 커뮤니티 풀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런 SO들이 있었는데 그 SO에, 그 DA 그룹 SO에 저희가 지금 오늘 사업 설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 풀을 보면 저희가 여태까지 KOK 플레이와 달랐던 K-스테디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K-스테디움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투자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넣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금액을 내가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렵죠? 그리고 얼만큼 받으실 수 있는지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와 같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왜냐면 그래야지 저 같은 젊은 청년이 할 일이 있고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K-스테디움에서 받으실 수 있는 KOK는 첫 번째, 인플레이션 코인에서 옵니다. 인플레이션 코인은요, 저희가 지금 살기 어렵죠? 기름값 많이 올라갔죠? 인플레이션 잘 아시죠? 크립토 암호화폐 세계에서도 처음에 주어진 개수의 플러스 암호화폐가 시간이 가면서 인플레이션 수량이 더해집니다. 그 인플레이션 코인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K-스테디움 커뮤니티 풀에 들어오시면. 하지만 플러스, 저희가 캐나다에 살면서 버스를 타고 TV를 보고 집값을 내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세금 무엇으로 내시나요? 캐네디언 달러로 내시죠? 그러면 K-스테디움과 KOK 플레이에서 모든 거를 다 할 때 그 세금을 무엇으로 내십니까? KOK로 내십니다. 잘 아시네요. 그 가스비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플러스 만약에 외국에서 캐나다를 보러 한국에서 오세요. 그러면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캐나다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시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캐나다 돈을 바꿔서 들어오세요. 그 돈을 여기서 쓰세요. 그 KOK 가스비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지금은 인플레이션 코인의 KOK만 받았는데도 9%였어요. 그럼 앞으로 가스피가 적용이 되고 또 DF들이 들어오고 저희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원하는 다른 Decentralized Finance 테크놀로지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상상도 안 되는 값어치의 플러스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짱이죠? 저도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참 이 KOK를 만든 KOK 파운데이션 분들은 얼마나 나보다 앞서갔을까 참 화가 나면서도 존경스러우면서도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9%라고 말씀드렸고 더해질 거고 더 더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거니까 숫자적으로 한준아 좀 말을 해줘. 네, 많이들 찾아오시죠?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KOK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K스테디움에 기여를 했어.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그 수익률을 마이닝 리워드를 커뮤니티 풀의 리워드를 KOK로 받았어. 첫 번째로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참여를 하시는 즉시 그 받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인플레이션 코인, 가스 피, 인베스트먼트 리워드 그 모든 KOK의 70%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집니다. 오케이? 그게 이번 달에는 10,000개가 될 수도 있고 50,000개가 될 수도 있고 점점 올라가겠죠? 그럼 그 들어가야 될, 나눠줘야 될 KOK의 70%는 커뮤니티 풀, 어느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신 그 포인트부터 받으실 수 있으세요. 모든 참여자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분들은 저희 지난번 프로모션을 통해서 내 거 채굴자산 옮겨줘. 그럼 SOP로 도착하실 거야. 도착한 거 확인하셨어. 그거 가만히 보고 좋아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나 이제 70% 받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셔야 돼요. SO를 다 들어가서 다 넣으실 수 있는 다 그룹을 만들어 봤습니다. 쉽게. 들어가셔야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70%를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30%는 어디냐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0%는 랭킹으로 달라집니다. 그 뜻은 1등에서 12등의 노드에 참여를 하신 분들에게는 보너스 20%가 나눠져요. 여기 100%의 20%입니다. 근데 그 20%가 1등에 들어간 거와 2등에 들어간 거와 33% 차이가 있어요. 33% 차이, 33% 차이, 3등, 33% 차이, 4등, 35% 차이, 계속 6등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머리 아프시죠? 이해합니다. 나머지 10%는 어디 가냐? 1등에서 6등 노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머지 100%의 10%가 공등하게 6등분해서 나눠집니다. 쉽죠? 전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이걸 누가 하려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한번 세팅을 해놓고 기계가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두들겨가지고 아이고 잘 들어왔네 이게 아닙니다. 기계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공등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상 재밌습니다. 재밌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등분해서 나눠지는데 그러면 오케이 70% 20% 내가 10% 이해했어. 그러면 내가 저 노드에 들어가면 되고 참여만 하면 되겠네. DA 노드에 만약에 1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넘버원 1등 노드에 만약에 10,0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00명의 그룹에게 주어지는 파이와 100명만 있는 노드에 주어지는 파이가 또 다르겠죠? 그리고 또 그룹에 들어갈 때 100을 들고 오시는 분이 있고 10,000개를 들고 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또 다르겠죠? 그러면 이 다른 거를 다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실 건가요? 머리 아프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저희 홍보를 하겠습니다. DA, Dream Achievers 그룹의 우수성. 방금 이 설명 처음 들어보셨죠? 사실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해준 것은 여기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맞죠? 왜냐면 저는 DA 소속이니까요.
여기서 우수성 넘버 1입니다. 첫 번째 우수성. DA 노드는 저희 노드의 활성화의 지원을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현지 북미 대표를 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 저 아시죠? 얼굴 보셨어요. 지난 몇 주간. 사무실에 녹화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궁금증 많이 들고 오셨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DA 노드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노드들이 있지만 저희처럼 북미에 자리를 잡고 정책을 설명해드리고 투자를 관리를 해드리고 투자의 전략을 말씀드릴 그 계산기를 대신 두들겨 드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노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잠재력이라는 말입니다. 네, 지금 들어가시면 DA 노드가 12등. 생긴 지 오래 안 됐으니까. 지금 엊그저께 생긴 노드는 15등. 밑에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잠재력이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송경미 대표님, 사장님, 이제는 SO, 많다. SO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저 멋진 칠성 플라크를 받기 위해서 라인을 만들으셨는데 그 회원 수가 27,000명입니다. 저희 여기 100명 모여 있습니다. maybe 120명. 근데 또 계산을 해보셨더라고요. 계산이 빠르시니까. 1인당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9,100 US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사실 이 평균에 들어가지 않아서 참 아쉽지만 곧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우수성은 DASO는 앞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는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3.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송경미 대표님과 일을 한 지 한 1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가 젊다고요? 전혀요. 저분은 진짜 저보다 추진력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제가 겨우겨우 따라갑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 두 분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시카고 갑니다. 이거 통보 언제 받았냐고요? 어제. 이 행사 통보 언제 받았냐고요? 화요일.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해냅니다. 잘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송경미 칠성. 근데 이제 칠성이라고 부르지 말고 송경미 SO라고 부르시다. DA SO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추진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도록 무섭고 어마어마한 추진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잠재력과 추진력을 더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많은 젊은이들의 문제죠.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많은 젊은이들이 잠재력은 많은데 추진력이 없습니다. 참 요즘 힘들어하죠. 하지만 여러분, 잠재력과 추진력을 더하면 꿈을 이룹니다. 저희 DA는요, Dream Achievers.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자들, 그리고 꿈을 이미 이룬 자들. 같이 합니다. 토마스 프레이 박사가 말을 합니다. 미래를 볼 때는 지금부터 보는 게 미래다.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한 게 꿈을 이룬 것이고,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DA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멋진 말들이 만약에 괜찮은데 뭐 한 가지 더 있었으면 내가 정말로 해보겠다라를 위해서 저희는 당연히 준비를 했죠. 저희와 같이 하실 수 있는, 다 같이 만드는 미래와 다 같이 꿈꾸고 이루는 세상을 위해서 저희가 스페셜 프로모션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꿈을 이루는 VIP들을 위해서 프로모션 이벤트인데요. 네, 사진 찍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빼도 박도 못하죠. 자, 곧 있으면 저희가 100% 마이닝 아셋을 옮기신 분들도 SOP를 받으실 거고,
지금도 옮기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점점 더 KOK를 넣기 쉽게 되는 케이스 스터디움이 될 겁니다. 확실히. DASO에 10만 콕인가요? 10만 KOK를 이상 투자를 하시면 저희와 같이 진짜로 캐나다에서 정말로 꼽힐 수 있는 레이크 루이스, 밴, 로키 마운틴을 같이 여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후!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통 크게 놓으십니다. 저희는 다 같이 가고 싶어서 DASO에 20만 개인가요? 20만 개의 KOK를 유치를 하시면 저희와 같이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을 하시죠. 나 그렇게 많지 않아. 다 넣어도 다 못 가.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에서 일주일 안에 9% 됐습니다. 지금부터 참여를 하시면 계속 올라갑니다. 월 숫자 보셨죠?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한 오늘 우리의 멋진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박준규 사장님, 송경미 SO님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